이전 시간에 RAAS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신장에서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물론 혈압이 낮다거나 나트륨이 부족한 것을 감지하게 되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신장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레닌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간으로 가게 되는데 간에서는 엔지오텐시노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엔지오텐시노젠과 레닌이 만나게 되면 엔지오텐신1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엔지오텐신1이 또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는데 이 엔지오텐신1은 특별한 우리 인체에 기전이 없습니다. 이 엔지오텐신1은 활성화되기 위해서 폐에서 내어놓는 효소 에이스라는 것을 만나서 엔지오텐신2가 됩니다. 엔지오텐신1이 폐의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엔지오텐신2가 됩니다. 이 엔지오텐신2는 굉장히 여러가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가 혈관을 수축하고 그 두 번째가 뇌하수체로 가서 어떤 명령을 전달하게 되고 지금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부신으로 가서 엔지오텐신2가 심장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부신이 되겠습니다. 이 부신으로 가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RAAS 시스템입니다. 이 RAAS 시스템은 어떤 때에 나타나느냐? 소금이 부족하거나 혈압이 낮을 때 RAAS 시스템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휴식을. 여러분들의 장기도 항상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회식회 하면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폭탄류를 좀 먹고 이렇게 자면 밤새도록 간이 지치게 되겠죠.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지치게 되겠죠. 그럼 365일 술을 계속해서 다량의 술을 먹으면 간이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술에는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소금물 저염식을 하게 되니까 계속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게 되고 각 장부는 휴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알도스테론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장기에 무리를 주고 인슐린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구조로 된다. 이건 왜 이러냐? 신장이나 간이나 폐나 전체적으로 다 계속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신장에는 굉장히 무거운 그 하중이 힘든 하중이라 그래야 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장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신장이
계속해서 나트륨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장이 지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이들이 오줌을 쌀 경우에 예전에는 키를 씌워서 옆집에 소금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귀하다 보니까 섭취량이 낮게 되고 이런 RAAS 시스템이 계속 가동되게 되면서 신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장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소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줌을 싸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한 뒤에 물에 녹여서 마시게 하거나 음식에 넣어서 먹이면 곧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게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이야기죠. 요즘 소아당뇨나 소아신부전이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죠. 물론 뭐 당뇨의 원인을 저는 이 저염식에서만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염식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작동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당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게 높다. 그래서 소아신부전이나 소아당뇨가 저염식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을 하기도 하지만 의사는 싱겁게 먹게 합니다. 저염식을 또 시킵니다. 저염식으로 해서 이런 병이 올 수 있는 것인데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전 편에서 이런 것은 아동학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들이 지금 애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저염식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싱겁게 먹는 입맛을 길들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주 저염식을 시키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소금이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저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음식에 일단 맛도 없습니다. 둘째는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맛없게 먹으면서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저염식이 해롭다라는 것을 계속 앞으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또 어떤 질환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저염식을 해라 이렇게 하면 또 흔들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저들에게 세뇌가 되니까. 세뇌라는 것을 보면 세뇌가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씻을 세, 뇌를 씻어버린다고 해서 세뇌라고 쓰죠.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브레인 와시라고 씁니다. 뇌를 씻어버리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의 뇌를 좋지 않은 쪽으로 그냥 씻어서 나쁜 것을 주입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다시금 올바른 생각을 넣도록 해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싱겁게 먹여서 이런 질병을 만들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그릇된 식이요법이고 그릇된 건강지침입니다. 적절하게 소금을 먹여서 키우면 됩니다. 적절하게 소금을 먹으니까 면역력도 증가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 소아당뇨가 오겠습니까?
올 이유가 없죠. 왜 소화당뇨가 옵니까? 다 부모님들의 잘못된 시기지침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하루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도 있고 채소를 안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금도 하루 안 먹어도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기 안 먹는다. 오케이. 채식하지 않는다. 오케이.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소금을 안 먹는다. 그 생명에 그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나오는 영양물들, 그러니까 요즘은 뭐 건강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바로 해서 건강을 바로 잡고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식품과 좋은 어떤 건강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 소금이 없이는 제대로 기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금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건강식품도 있고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소금을 모르고 소금의 섭취량을 적정하게 하지 않으면서 건강식품만 챙겨 먹는다. 이런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소금을 제대로 먹어주면서 건강식품을 먹거나 바른 시기를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비드 박사의 이 RAS 시스템으로 생기는 질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또 그 고친 예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